안녕하세요. 에어클래스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자, 오늘 시장 코스피 코스닥 보합권에서 등락을 달리하고 있고요. 그러한 가운데 지금 종목장 성격이 상당히 강하죠. 지난주 금요일날 급락을 했고,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지금 나타나게 되는 대주주 양도세 회피성 매도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종목별로 차별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부분 점검하고요. 그리고 오늘 완전 순환매 장이거든요. 그동안에 조정이 나왔었던 이러한 종목들,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2차 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핸드셋 같은 이런 IT 쪽에서 오늘은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 상대적으로 강했었던 중국 소비주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 같이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체크를 해보자면,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 코스닥 등락을 달리하고 있고요. 상승 하락 등락을 달리하고 있는 가운데 하락 종목 수가 좀 더 많죠. 1.5배 이상 많고요. 강보합권이지만 파란불, 빨간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고 30위권 내에서는 포스코 케미칼이 가장 많이 올라왔는데 포캠도 보시게 되면 2차 전지 그 안에서도 많이 올라왔다고 하지만 기술적 반등이죠. 아직까지는. 금요일날 급락했던 거 올라오는 부분이 있고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코스닥의 외인기관 양매수가 나타나고 있고 비차익에서 400억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급적인 영향 순환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핸드셋 올라오고 있고 IT 올라오고 IT긴 하지만 섹터 비중이 크기 때문에 2차 전지 따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쪽도 오늘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즉 기술주 연말을 맞아서 수익률 관리 좀 들어가는 모습이고 최근에 많이 올라왔었던 여행, 항공, 그리고 화장품, 카지노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종목들은 차익 실현에 나오죠. 그리고 미디어 관련된 주요 종목들도 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최근에 강했었던 쪽에서는 차익 실현 나오고 최근에 상대적으로 못 갔었던 IT 쪽에서는 좀 연말 맞아서 수익률 관리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순환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한 가운데 대주주 양도세 회피성 매도 관련된 개별적인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양상이 포착이 되고 있다 말씀드릴게요. 워스템 임플란트 지난 금요일날 급락을 했지만 오늘 빠르게 지금 돌리는 모습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내일이 아니라 한 발 앞서서 오늘 오후장 보면서 체크를 하자라고 지난주 말씀을 드려봤는데 한 발 앞서서 먼저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삼천당제약 이러한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리고 헤어전, HFR 마지막으로 애니플러스 이르기까지 딱 그런 모습이죠. 밑꼬리 달고 자 양봉 끼고 코스닥도 보시면요.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가 현재 1.5배 더 많죠. 그런데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가운데 기술주와 이런 개별적인 대주주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별로 지금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들은 따라 사는 거 가능할 것 같아요. 오늘 내일 사가지고 내일 모레 그러니까 배당락 오전에 파는 거죠. 즉 내일까지가 이제 배당 기준일이기 때문에 배당이나 올해 권리주주가 27일까지 확정이 되는 거고 28일 배당락, 29일은 이제 납회일, 마지막 거래일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30일 이제 휴장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바라보게 된다면 일단 종목장 현상이 최소한 오늘과 내일 이에 따른 영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른 투자 아이디어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대신 그쪽은요. 손 빠르고 발 빠르시게 매매하실 수 있는 분들의 영역이고 크게 봐서는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모멘텀 공백 속에서 시장은 그냥 빠른 순환매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타임 프랙탈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죠. 포인트는 뭐죠? 타임,
시세의 순환과 흐름 속에서 프랙탈, 자기 유사성을 가지고 반복이 되는 시장의 중심이 되는 흐름을 우리가 점검을 하기 위한 거죠. 결국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도주, 추세 매매하기 위한 건데 주도주 어떻게 체크하느냐? 시장에서 힘과 에너지가 실리는 거래 대금을 중심으로 계속 반복이 되어야 되는 거죠. 보시면 리튬 관련된 종목, 그렇죠? 알루미늄 박 관련된 이런 종목들, 뭐 2차전지 쪽 개별적인 종목들 툭툭 튀어 올라오는 거죠. 코이즈도 마찬가지고. 그런 가운데 애플카, 정치 테마, 리오프닝, 그리고 금리 인상 관련된 불안 관련된 종목들, 채권 추진 관련된 종목들. 그냥 테마성 순환매라고 보는 거죠, 아직까지는. 반면 하락하는 종목, 물론 지수가 크게 하락한 것도 있지만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 코로나,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은 기술주가 하락을 주도했었죠. 그러한 가운데 올라오는 쪽은 테마주였고요. 최근의 장이 그러다 보니까 종목장, 각계전투 이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최근에 이 종목장을 업데이트하면서 우리가 점검을 해나가고 있죠. 무중에 다시 한번 또 애플카도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챗GPT 관련해서는 솔트룩스 점검을 해드렸죠. 제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종목들도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요. 이러한 종목들은 손 빠르고 발 빠르신 분들이 매매에 활용하시면 돼요. 솔트룩스 오늘 8.5% 추가적으로 올라가죠. 챗GPT, 자연어 검색, 그리고 CES와 연관이 지면서 어떤 게 새로 생긴다 하는 부분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봤죠. 8.5% 정도 추가적으로 올라오고 대신 최근에 이렇게 급등 나와 있는 종목들을 포트에 다 같이 이렇게 채우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언급을 하면서 넘어가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좀 경기 방업종군에 속하 있는 이런 종목들에 좀 뿌리고 있죠. 그리고 무중, 애플카, 정치테마, 감기약, 항생제 오늘 다시 한번 또 올라와 버리죠. 일동제약, 그리고 경보제약 23% 급등을 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되어서 3일제약이다, 하일약품이다 관련된 종목들이 동반해서 급등하는 모습이 같이 포착이 되고 있죠. 장 초반에 ST팜 4.8%까지 하락을 했지만 제한적인 영향. 왜? 관련된 이제 감기약, 항생제, mRNA 관련된 순환매 도는 가운데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일부 정정이 되면서 매출은 이연이 되었지만 해지가 된 건 아니고요. 올리고 핵산, 원료의약품, 유럽 쪽에 공급하는 거 무려 800억이 달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거고 이 부분이 1월 3일 그러니까 올해까지 어느 정도 다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내년 말까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출이 이연이 되는 거죠. 딜레이 되는 거죠. 하는 부분이 악재로서 장 초반에 빠졌지만 시장에서는 빠르게 녹여내면서 올라와 버립니다. 환경에서 이 부분을 좀 계속해서 체크를 했어요. 한 두어 번 좀 얘기를 하면서 체크를 했었는데 약국 다 줄였네요. 그럼 가지고 있으시면 당연히 홀딩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지난 주 강했었던 주요 종목들 좀 섹시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풀무원 2.6% 빠지고 있는데 일단 홀딩하면서 당연히 지켜볼 거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이런 모습이죠. 해외 쪽 수출 모멘텀 있고 최근에 삼양식품, 농심, 오리온 이러한 종목들이 신고가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좀 차익 실현이 나오긴 하지만 흐름은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이 좀 차익 실현이 나올 때 지금 보시게 되면 삼양식품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죠. 많이 올라있는 종목들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삼양식품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 일부 트레이딩 가능하고 좀 차익 실현 이런 부분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온 거 이런 부분이 키 맞추기 생각을 하게 된다면 뭐 대상이나 풀무원이나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 비중을 확대해 볼 수도 있겠죠. 체크. 자, 쭉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러한 부분들 바탕으로
이제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서울 옥션에 관해서 이제 좀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보고서 안 그래도 좀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게 로우 데이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트 정리를 해 본 거고요. 이를 저희가 관련 리포트 이런 식으로 해서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이 나와 있는 부분은 서울 옥션 오랜만에 점검 말씀 주셨고 추세보다는 기업적인 실적 부분이나 소식이 궁금하다라고 문의 주셨어요. 일단 실적은 안 좋아요. 생각을 해보시면 최근에 유동성이 큰 폭으로 축소가 되는 가운데 특히나 MZ세대가 최근에 조각 투자 등 많이 투자했었던 미술품 시장 이쪽도 크게 위축이 되었죠. 그리고 이런 부분이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면 당연히 경매나 이런 쪽으로 붙이려고 매도하려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그 타이밍 자체가 완전히 늦춰버리는 거죠.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면 보유하고 있는 재고 자산이 약 90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당연히 타이밍 자체를 더 늦추는 거고 살려는 사람도 이렇게 금리 높아 있는 시기에 사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개가 잘 안 돼요. 상품 매출도 안 나오고 중개도 안 돼요. 그러면서 3분기 실적 보시면 2억이 나왔어요. 사실 연초만 하더라도 우리가 기대했던 영업이익은 약 200억, 220억 정도에 달했습니다. 왜? 작년에 역대급 호황 속에서 200억을 기록했기 때문에 올해 220억 정도 달성할 수 있겠지 했는데 금리 올라가 버리고 유동성 큰 폭으로 긴축이 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수요 큰 폭으로 위축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66억, 25억, 2억 다 해봐야 지금 결국 안 되는 상황인데요. 기대치 큰 폭으로 못 미쳤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게 본업단은 실적이 안 나오면 이제 매각이라든지 같은 이런 M&A 쪽에서 찾는 건데 신세계 쪽에서는 아직까지 말이 없죠. 탐방을 다녀왔어요. 12월 8일 날 서울옥션 탐방을 갔다 왔고요. 그리고 M&A 관련해서 당연히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담당 실무단에서 해결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미 공은 넘어갔다고 해요. 공은 이미 법인이나 이쪽으로 넘어가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협의, 조율은 계속 하고 있는데 결론이 나와봐야 됩니다. 왜냐면 최근에 시장가 큰 폭으로 낮아져 있는 가운데 기존에 제안했었던 가격이나 이쪽도 서로 간에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서로 간에 오케이 받아들이면 좋은 거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딜이 무산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에 따른 불확실성도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 미술시장 변화, 시장 점유율, 당연히 과점적 시장 형성이 되고 있는 거고 수요층이 넓어졌다.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현황, 안 그래도 지금 기업적인 실적 부분이나 현황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1분기까지는 작년 분위기 유지했지만 3분기부터 확실하게 둔화가 되는 것 실적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올해 마지막 오프라인 경매 12월 20일 날 있었고 125억 규모인데 별반 좋은 모습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낙찰 총액 자 뉴스 한번 보시면요. 서울옥션 뉴스도 나왔는데 이런 거 보통 보도자료를 통해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쭉 이렇게 나와 있죠. 20일 날 있었고 올해 마지막 경매, 메이저 경매 나왔었고 연말 결산해보면 가상자산 폭락으로 MZ 관심이 줄었고 그 다음에 경매시장 낙찰 총액과 낙찰률이 급감했고 그냥 소위 이런 우량주 이쪽으로만 몰렸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낙찰가 탑10 다 1위부터 4위까지 휩쓸었고 10위권 안에 지금 김한기, 이우환, 쿠사마야의 이런 작품 제외하고는 거의 다 지금 현재 부진했다는 거죠. 낙찰 총액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호박, 인피니티 네트 뭐 이런 것들이죠. 단색화 작품이고
최근 분위기 이런 부분 물어봤었어요. 신규 가입자 작년 1만 명, 올해 9월까지 7,500명. 꾸준한 성과, 수요층은 넓어지고 있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다. 그리고 세금 이슈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고, 국내 작가 중 생존 작가 혹은 생존 작가는 비과세 되는 거고요. 그리고 1억까지는 판매 가격 90%까지 원가도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6천 넘어가더라도 실질적으로 세금 없이 어느 정도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다. 대출 구조 앞서 체크를 해드렸고요. 최근에는 미술품 담보대출 신세계에서 작년에 한 4.8% 지분 투자한 거 돈 들어왔고 그 부분 대출 잔고 한 150억 정도 유지하면서 담보대출 해주는 거죠. 미술품 맞고 금액 돈 빌려주고 작년 낙찰 총액이 1670억 3분기 누적까지 1000억이기 때문에 올해 한 1200억이라서 작년 대비 역성장하는 부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올해 한 100에서 150억 정도인데 이것도 뚜껑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100억이 안 됐고 4분기에 많이 나야 되는데 4분기에 보통 일회성 비용이나 또 성과금이나 이런 쪽 나오면서 또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리포트 올 초에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리포트가 없죠. 3분기 실적 하락 이유는 작년에 과열이었고 금리 인상 효과 급매물 많이 나오면서 시장이 냉각됐다. 한마디로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죠. 더 떨어질 것 같아서 관망하는 부분이고 신세계 협업, 신세계 대전점 등 갤러리 오픈 그리고 협업은 꾸준히 진행 중에 있다. NFT 사업 XX블루 연관성 지분 희석이 많이 되었고 연결해서 이미 떨어져 나갔다. 매출로 전혀 잡히지 않고 독립사업으로 보고 있다. 신세계 M&A 이슈 관련 전문가 선임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 결과는 나와봐야 알더라. 자율적인 영업 분위기, K옥션 대비 메리트 뭐 이런 부분 비교 하면서 체크를 했고요. 홍콩 경매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내년부터 본기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미술시장 전망 아무래도 전망 자체를 좋게 보기 어렵다. 여기에 다 담겨 있죠. 자금 조달 필요성, 유동성 조금 줄었지만 이미 작년에 땡겨놓은 게 있어서 그게 필요하지 않고 재고자산 900억 들고 있기 때문에 현금 필요하다면 금매라도 일부 처리할 수 있다. 블랙랏 이런 뭐 미술품이나 이런 소장품 관련된 뭐 당근마켓이라고 보면 돼요. 중고거래 이쪽 플랫폼 관련 IT 비용이 좀 들어가고 있고 이익단은 크지는 않은 상황이다. 신사업이죠. 관련된 내용 다시 또 전달해 드릴 거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은 좀 부진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사측에서는 100억에서 150억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높게 잡은 것 같고요. 100억 전후 나오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는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올해 대비해서 별로 좋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 이런 부분 쭉 체크를 해드렸고요. 이제 올 한 해 남아있는 이제 날짜가 얼마 없어요. 월, 화, 수, 목 오늘 포함해서 딱 4거래일밖에 없고요. 그리고 올해 농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올해 결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당장 내일까지입니다. 30일은 당연히 휴장이고 올해 마지막 거래일이 29일이고요. 그리고 D 플러스 2개월째니까 27일까지 쌓여있는 종목들이 우리가 배당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의결권도 가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막판 배당 수요 노리고 들어간다? 솔직히 올해 작년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올해 성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막판 배당을 노린 막차 보통 이런 얘기 이맘때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 쏙 들어갔었죠. 배당보다도 최근에는 금리 이 부분이 워낙 높아지니까 여기서 돈 빼서 증시를 빠져나가는 자금 이런 부분이 훨씬 더 많았었던 거죠. 그러한 부분이 또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할지 또 체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LCC 쪽에서 제주항공 이런 종목들도 좋게 봐요. 왜냐하면 진에어가 15개 분기 만에 흑자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데 제주항공이 그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는 더 커요. 단일 기종이죠. 보잉사의 이런 그 787, 800인가요?
한번 볼까요? 보잉사 7, 8제 기종인데 단일 기종. 아, 737, 800. 그쵸. 단일 기종인데 787이 아닌 737이네요. 737, 800 기종. 이게 이제 그래서 한나 이쪽으로 완전히 다 깔아놔서 이에 따른 또 그 규모 경제 효과 놓을 수가 있는 거고, 국내 최대의 또 LCC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는 더 큽니다. 그래서 제조 항공을 중심으로 또 이러한 부분도 계속 체크해 나가도록 할게요. 자, 쭉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오후장도 잘 대응하시고요. 오늘 또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또 파이팅입니다.